뉴스 살펴보고 그 안에서 오늘의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오늘은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나왔던 그리고 개장 전 살펴봐야 될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SM이 솔라나 등 주요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NFT 사업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단독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CJ제일제당이 국내 해외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해외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고 차세대 바이오 CDMO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가 현대차에 이어 BMW와도 손잡고 향후 차세대 수소 전기차용 연료 저장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가운데 비트코인도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1만 톤 수입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단기에 끝나지 않고 제2의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차량 반도체 수급난 현황 보고서에서 공급난이 점진적으로 완화는 되겠으나 2023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좋은 뉴스를 진단을 해볼까요? 일진하이솔루스 관심주로도 봤었는데 BMW와도 손잡고 여전히 이런 연료 저장 시스템, 수소차 관련한 이 개발에 나선다라고 밝혔는데 수소주들이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었잖아요. 이럴 때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관심이 수소 산업보다는 전기차 소재,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쏠림들이 더욱더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뭐 일진하이솔루스가 BMW와 협약 관련된 소식으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계기는 좀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관심은 수소보다는 전기차, 그다음에 뭐 게임이라든가 다른 뭐 섹터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더욱더 활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 미국 대비 뭐 여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인 순간에서는 이런 하나의 그런 그 재료들이 하나에 대한 뉴스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좀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그칠 확률들은 좀 크고요. 다만 이제 일진하이솔루스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연료 탱크에 대한 그런 수소 전기차에 대한 그런 글로벌 지위에 대한 그런 독점적 지위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된 걸로 좀 파악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방향보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수소 전기차가 완성차에 대한 그런 캐파가 빠르게 좀 늘어날수록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한 그런 매출과 이익에 대한 전망을 좀 밝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소보다는 전기차가 우위인 것은 맞고 수소차 그 차례를 받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지금 일진하이솔루스의 이런 점진적인 성장을 봤을 때는 우리 수소 움직일 때도 일진하이솔루스를 중심으로 좀 볼만한 뉴스였다라는 또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도 진단을 해볼까요? 지금 비트코인도 급등이 나오고 이더리움이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가상화폐 급등 현상을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가상화폐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저희가 결제 서비스를 쓸 수가 있나, 이제 하나의 그런 통화로서의 그 가치가 있냐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나의 토큰화, 그다음에 게이머에 대한 그런 토큰화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폐와의 그 전환되는 속도들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의 종목에서도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앱을 깔고 저희가 온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결제할 수가 있거든요. 광고에 나오는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정재 씨가 이제 광고에 나오는데, 그렇죠. 편의점에서. 그래서 한번 저도 앱을 깔아봤습니다. 네네. 아직 어떻던가요? 뭐 사용은 안 해보고 앱은 깔아봤는데 충분히 저희가 바로바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사용했던 후기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온라인에서는 배달이 오고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결제가 바로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단지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현재의 그런 블록체인 기술들과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된 기술들이 실생활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요 코인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SM도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단독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SM도 여기에 또 편승을 할까요? 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엔터 쪽에서의 그런 그 바람들이
NFT라는 게 이제 그 독창적인 유니크한 하나의 그 몇 가지의 소수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제 거래를 시키는 이제 보통 그 토큰인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게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콘텐츠 사업들에 대한 영예들이 가장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충분하게 그런 그 엔터주에 대한 이런 그 가상화폐에 대한 연결고리는 지속될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쪽에서는 시세가 끝나지 않았고 네. 더 볼 수 있는 또 앞으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짚어주셨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으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소수 관련해서 우리 지금 계속 수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소수뿐만이 아니라 제2의 요소수 사태까지도 계속해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로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제 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어제는 뭐 베이킹 소다도 이제 음. 뭐 새로운 제2의 요소수다라는 뭐 뉴스가 좀 접하고 네. 있고 시장에서는 마그네슘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그런 그 급등에 대한 우려, 정말 여기저기서 그렇죠. 나오네요. 뭐 실리콘에 대한 우려를 어제는 뭐 KCC라든가 HRS, 한국바이오젠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KCC가 어제 건자재 이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실리콘 가격에 대한 급등으로 아.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같이 움직였던 테마군이 실리콘 관련주들이 동시에 좀 움직였거든요. 네. HRS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KCC, 그다음에 한국바이오젠이 다 실리콘 관련된 그 사업들을 네.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KCC가 당연하게 건자재 업종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니까요. 잠깐 얘기를 할까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부동산은 뭐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확대하는 정책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뭐 벽산이라든가 NX라든가 각가지 그런 뭐 테마적인 건자재 업종에서도 움직였지만 네. 실리콘에 대한 그 가격 급등에 대한 그 하나의 테마로서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좀 보여준 날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리콘, 지금 요소수도 최근에 좀 움직이다가 네. 좀 변동성이 있었고 이쪽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더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는 충분히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저희가 실리콘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종합 화물이기 때문에 안 쓰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건설, 뭐 조선, 뭐 일반적으로 자동차 안 쓰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실리콘 가격의 상승은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그 공급량을 가중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조기업에 대한 그 가격 상승, 제조 비용에 대한 상승으로 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그런 테마군으로 좀 형성될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좀 유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종목으로는 말씀드렸던 뭐 한국바이오젠, 네. 그다음에 HRS, 그다음에 KCC 이런 종목들이 실리콘 가격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주로 저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CC도 실적도 잘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정책 관련주로도 엮이고 지금 맞습니다. 실리콘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어제 계속 하락하다가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조금 네. 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KCC, HRS 그리고 한국바이오젠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뉴스를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앞서서도 네. 짚어주셨지만 다나를 꼽아주셨는데 다나리 최근에 이제 하방 변동성을 확대했을 때 사실 다나리에 있어서는 위메이드랑은 다르게 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좋게 보시나 봐요. 어떤 게 엇갈리죠? 그때 이제 네. 뭐 NFT라든지 네.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 같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 같이 또 급락에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위메이드는 그래 좀 지켜볼만 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날은 좋게 보는 쪽과 안 좋게 보는 쪽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위메이드는 게임에 대한 이슈들이 좀 포커스가 더 이제 맞춰져서 게임의 접속자 수, 서버가 확대될 때마다에 네. 대한 그런 주가의 좀 탄력도가 있는데 다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에 대한 그 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생활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냐 안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날의 기업 가치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을 네.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 휴대폰, 신용카드, 이제 계좌 이체 등을 통한 그런 그 결제 대금을 이제 갖고 있는 PG 업체고요. 주로는 이제 휴대폰 사업에서의 그런 MS들이 좀 독보적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에 대한 결제 상향 한도가 뭐 2020년 7월부터 해가지고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돼 있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그런 그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그 속도는 좀 빠르게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그 배민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주문을 할 때 대부분 컴퓨터보다는 휴대폰을 사용해서 이제 결제하는 서비스들이 늘었기 때문에 단알에 대한 본업에 대한 성장성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목받고 뭐 기관들이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지금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단알에 한번 최근 들어서의 기관에 대한 관심도를 좀 보면은 놀랄 정도로 한 10월 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집중도를 좀 매수하냐라고 좀 저희가 좀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결제 시스템, 페이콘에 대한 그런 플랫폼 확대에 따라서 온오프라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 편의점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네. 음식점이라든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 그 횟수들이 전반적으로 좀 네. 늘어나고 있고, 편의점이 좀 사용하기가 쉽잖아요. 그쵸. 편의점에서 이제 휴대폰을 저희가 바코드를 찍으면서 이제 네. 금방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프라든가 이제 NFT 관련된 콘텐츠도 런칭을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런 위메이드에 대한 우려점들이 향후에는 저는 충분히 이제 희석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빠르게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코인에 대한 결제를 단알이 조금은 선두적으로 좀 치고 간다라는 좀 생각들이 좀 많아서 그런 그 시장에서의 지휘적인 역할들이 좀 뚜렷하게 좀 나올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은 잘 오르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 1,200원 정도에서 조금은 주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가격이 최근 들어서는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생김으로써 빠지지는 않은 아. 상태에서 충분하게 투자자들을 하여금 충분하게 이용자들을 하여금 그런 그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급락 나와서 네. 걱정하셨던 보유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성과 함께 충분히 또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네.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신규 매수로도 보유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첫 번째 단알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선택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네. 네, 여전히 관심 네. 유효하다. 요즘 양봉에서는 의미를 보셨나 봐요. 예,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뭐 주가 변동성은 없고 그다음에 주가 그렇다고 빠지는 것 같지는 음. 않고 좀 올라가려고 하는 힘들은 좀 있는데 좀 전반적인 그런 섹터의 자동차에 대한 그런 관심도들이 부품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도는 좀 둔화됐는데 가장 크게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지금 게임 체인저로서 이제 화이자에 대한 그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제조업 기반을 가진 그런 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좀 돌아설 수 있는 것들이 어딘가라고 좀 봤을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먼저 좀 돌아설 확률들이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전 세계적으로 재고 물량이 가장 맞아요. 좀 없고 미국 시장에서 저는 가장 핫하게 보는 섹터가 자동차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런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플랫폼 관련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신고가를 좀 펼쳐지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포드라든가 코드. 제너럴 모터스, 음. GM이라든가 뭐 어제는 이제 루시드도 또 10% 급등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들은 어, 그 전기차 그 회사들이 주가가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차도 이제 4분기부터는 병목 형상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좀 발표를 했고, GM도 4분기부터는 조금 빠르게 이제 그 제조업들이 공장이 좀 돌아갈 거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도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어닝 쇼크가 났거든요. 네. 그것들은 완성차에 대한 생산 차질이 가져온 그런 부진한 그런 실적들인데 이미 뭐 3분기까지 올해에 대한 그런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연간 목표가 8조 3조 원이었는데 3천억이었는데 3분기까지가 이제 9조 3천억을 수주를 확보를 했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그런 생산 확대랑 그 추가적인 그 이익에 대한 질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확률들이 좀 크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다스 관련된 그런 신규 수주들이 중국과 미국 지역에서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희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좀 사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네. 전기차들이 좀 올라가고 있었던 최근에 좀 개연성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력 반도체 쪽에서에 대한 생산들이 조금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측면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국의 이제 전력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서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울프스피드라든가 ST마이크로, 그다음에 온세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신고가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좋더라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런 엔진 자동차가 아니라 그 디젤 휘발유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 갖고 있는 그런 전력 반도체에 대한 그런 그 확대, 개수에 대한 그 반도체에 대한 증가들이 확실하게 전기차 쪽에서 먼저 턴어라운드가 들고 다른 섹터에서에 대한 그 공급망 이슈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본다면은 확고한 그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위를 갖고 있는 만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확률이 네.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 그 횡보할 때 기관이 정말 연속적으로 열심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만도는 지금 네.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두 번째 관심주를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선택 오늘의 종목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전주 한전 KPS가 나왔습니다. 한전기술, 네. 두산중공업 많이 거론하는데 한전 KPS를 보신 배경은 뭐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인가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사실은 다른 그런 원전주들은 실적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데, 한전 KPS는 하고 있는 사업이 국내 화력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원전 기기들이 뭐 신규 수주가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원전들에 대한 그 관리만으로도 네. 충분하게 이제 매출에 대한 이익단들이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좀 연말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진 그런 한전 KPS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그 순매수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네요. 사실 뭐 어제도 원전 섹터에서 이제 우진만 좀 강하게 좀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은 덜 올랐던 그런 섹터들,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리바운드 될 수 있는 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다른 원전 종목 대비해서 조금은 주가가 못 올랐다라가 사실은 좀 키포인트가 맞습니다. 네, 덜 올랐고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과 함께 네. 실적도 받쳐주다 보니 최근에 이제 기관의 꾸준한 매수 네. 속에서 한전 KPS를 지금 시점에서 원전 관련주 안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 이제 단월과 함께 만도 그리고 한전 KPS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화요일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까요? 지금 뉴욕 증시 대비 우리 시장 여전히 못 가고 있는데 네. 종목 장세에서 어떤 전략을 좀 펼쳐볼까요? 지금 이제 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섹터가 뭐 원전,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엔터, 네. 콘텐츠. 이제 돌만큼은 이제 한 단계 좀 많이 좀 돌았던 걸로 좀 돌았죠. 보이고 있고요. 어제부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려서 만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 산업이라든가. 어제는 이제 화신 같은 화신 종목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모텍 이런 종목들이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뭐 루시드 관련된, 네. 포드 관련된, GM 관련된 그런 단지 현대기아차에 대한 그 매출도의 의존도가 낮고 글로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도 기존에 있던 섹터에서 다른 쪽으로 충분하게 순환매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오늘은 저는 자동차 부품주를 가장 탑픽으로 오늘 장에서는 좀 보고 네. 있고요. 두 번째 그 업종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걸로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뭐 여당 야당 주자들이 뽑혔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책 대결로서 당연하게 가야 되고 있는 민간이든 뭐 공공이든 확대한다고 하는 건자재 업종은 저희가 네. 좀 필히 좀 봐야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건설 업종보다는 건자재 업종, 건설 업종은 어느 쪽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기질이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건자재는 짓기만 하면 무조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자재 업종 중에서 가장 이제 탑픽으로는 벽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림 비엔코. 아무래도 화장실은 필수로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림 비행코 벽산 이걸로 지금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 KCC 빼셨어요? 앞서서 KCC 봤는데. KCC는 좀 KCC도 조금 더 실리콘으로 보나요? 실리콘으로 좀 아. 보고요. 그다음 KCC가 사실은 그런 테마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히 조금 움직임이 좀 박한데 맞아요. 실리콘적으로는 HRS 한국바이오진 KCC를 보고 네. 건자재 업종으로는 벽산, 대림비행코 그다음에 NX까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벽산 NX가 탄력적이긴 하죠. 네. 네, 건자재 쪽에서의 관심과 이제는 자동차 대림비행코. 부품 대림비행코 화장실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제 순환매 속에서 뭐 자동차 부품과 건자재 쪽에서에서 움직임도 같이 지켜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